네, 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시 19분입니다. 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은 뭐 요즘 너무 바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어수선하기도 했었고, 우리 종목들도 이제 그다지 뭐 이렇게 뭐 좋은 타이밍이나 이렇게 좋은 흐름이 좀 없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뭐 아예 신경을 좀 끄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다행히도 ABL 바이오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부터 제가 영상을 좀 계속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종목들이 좋은 힘 계속 이어가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ABL 바이오부터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노맨 컴퍼니까지 한번 이렇게 차트 보고 수급 보고 한번 차트 특징들 제가 보이는 부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들 보기 전에 우리 그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이 오늘 이제 1% 정도 올라가지고 이제 100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와 줬는데요. 일단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할 만한 그런 위치까지는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도 그래도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들도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구름대 위로만 올라가 준다면은 다시 한번 한 1062포인트 넘어서 한 1100까지도 또 이제 한번 가려고 도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점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ABL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 종목들 중에 저는 지금 차트 중에서도요, 일단 ABL 바이오가 가장 그래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BL 바이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거의 9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장 막판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장대 양봉, 진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장대 양봉인데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5,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 기준선 위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61선까지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121선이 바로 위에 있는데 이제 쭉쭉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이 구름대 위를 돌파해 준다면은 이 구름대 위를 돌파해 준다면은 충분히 23,000원에서 27,000원 사이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2만원, 한 23,000원에서 27,000원 선까지는 올라와 준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술 이전 공시가 한번 올라와 준다면은 3만원 선까지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오늘 ABL 바이오가 좀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 수급적으로 좀 대량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좀 오랜만에 이때 9월 2일 날 장대 양봉을 그려냈던 이 대량 거래 이후로 좀 오랜만에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11월 초에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오늘 ABL 바이오하고 매드팩토만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제 오스코텍이나 지노맨 컴퍼니는 약간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ABL 바이오랑 매드팩토가 올랐다는 점에서 뭔가 기술 이전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에 좀 더 수급이 들어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된다라고 하면은 ABL 바이오도 이제 충분히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증폭이 되면서 이 면역 항암제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학회에서 이런 직접 만나서 이런 미팅을 하는 자리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기술 이전 진행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 혹시나 이제 미국 갔는데 코로나에 걸리면은 국내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주워 들은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 또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충분히 지금부터 상승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좀 올랐던 그런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면요, 이때 8월달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날에도
이때 28% 저가에서 이제 이때는 저가 이제 시장이 너무 무너진 상태에서 이 저가 부근에서 회복을 하는 데만 거의 28%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이 4월달에도 이제 AACR 학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한 이때 고점이 27,000원이었으니까 이걸 또 이어보면 거의 한 30% 정도 29%에서 3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기대감으로 오른 게 거의 이제 이때부터 좀 추세 전환이 11월 달부터 되면서 거의 1월 이때 1월 4일이죠. 1월 4일에 음봉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고점을 한번 찍었는데 이때도 딱 보면은 거의 한 40% 정도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도 이제 에이벨 바이오가 거의 5년 연속 이렇게 좀 초청을 받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감이 이렇게 크게 실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이제 날씨 많이 추워졌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추워지면은 이 꼭 바이오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겨울발도 좀 받고 이제 12월 말부터 약간 그 학회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실리면서 한 4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이벨 바이오도 충분히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뭔가 이제 11월달과 내년 1월달에 있을 그런 학회들,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지금 기술 이전 할 게 많아요. 에이벨 바이오는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충분히 실린다면, 그리고 그게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왜냐면 올해 꼭 하나는 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내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대감이 실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30%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가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지금부터 30% 하면은 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여기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제가 보조지표 이 RSI를 또 띄워놨는데, 약간 RSI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약간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띄워놓긴 했는데 9월 27일 정도가 매수 타이밍, 이게 30이 넘어갈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 한 70 정도 넘으면 이제 매도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 RSI도 일단 꺾이지 않고 이 72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을 때를 보면 이때 RSI를 보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두꺼운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이때 약간 빨간색 살짝 나왔다고 해서 매도해버리면은 이런 상승을 놓쳐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조지표는 그냥 뭐 보조지표상으로만 좀 보고 이 단기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좀 추가 매수를 더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더 상승을 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고 이제 이평선들을 좀 더 올라가면은 더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적어도 30% 올라도 지금 한 25,000원 선까지는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분위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가 조금 저는 그 보기가 힘들어서 없애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 이평선은 지금 이제 5일선이 지금 이제 이 골든크로스가 나왔네요. 이제 5일선이 21선 위로 지금 아주 살짝 올라왔습니다. 아주 살짝. 이제 5일선이 점점 올라가면서 61선, 121선 뚫고 이제 241선까지 충분히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는 만약에 내가 ABL 바이오를 신규로 들어간다. 지금은 그러면 약간 정찰병 보내놓는 거죠. 정찰병. 그래서 약간 눌리면은 눌리는 거 확인하고 지지 받는 거 보고 그때 다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 요럴 때 그냥 냉큼 매수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평단가를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벌써 평단가를 많이 낮췄어요. 평단가가 갑자기 사라졌네. 와, 이 엄청난 매수 흔적 보세요. 진짜.
여기 지금 24,000원까지 어느덧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4,000원은 금방 올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못해도 32,000원 선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네, 32,000원 선까지는 기대해 보고요. 이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대감, 뭐 코로나 치료제와 그다음에 BBB 셔틀 이런 기대감이 좀 실렸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근데 일단은 한번 공시가 뜨면은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완벽한이라고 좀 하긴 그렇고 안정권까지 좀 상승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 라인도 지금 여기로 볼 수가 있겠죠. 요 라인들, 요 라인, 그다음에 요 라인. 지금 요 라인을 이제 뚫고 올라갔으니까요. 여기만 지지를 받는다면 내일 만약 양봉 떠가지고 121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장 막판까지 뭐 지지 받는 거 보고 뭐 막판에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선이죠. 요 선을 그냥 완벽하게 뚫어냈어요. 여기를 딱 뚫고 이제 윗꼬리 그리면서 이제 쭉 빠질만도 한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ABL 바이오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뚫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짧게 뭐 이렇게 해봐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은 오늘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 20만 주를 매수를 했네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 좀 덜어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저가 매수한 그런 분량들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손절한 그런 분량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못 기다리고 그냥 이제 벗어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보유 수량이 이제 5%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때 4만원대, 3만원 후반대 갔을 때 한 7-8%의 보유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보유 수량을 늘려간다면은 충분히 좋은 뭐 그런 부분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때 상승은 4월달의 상승은 좀 외국인이 좀 주도를 했고요. 기관이 좀 이렇게 주도를 했고 잠깐 이때 4월달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이때 죄송해요. 지금 새벽이라 제가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네요. 4월 9일에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작년에 이 11월 달에 이제 10% 상승했을 때는 기관이 먼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다시 외국인이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4월 달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지금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증시가 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업황이 좋은 종목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뭐 소재 종목들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2차전지 소재주는 지금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가겠냐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미 2차 전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 있고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충분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뭐 놓쳤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기회비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투자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된다는 점, 그 점을 꼭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손절해가지고 2차전지 딱 들어갔는데 2차전지 그때 조정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진짜 그때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거든. 나는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진짜로는 이제 더는 손해보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거는 더 무조건 올라가겠다 해서 2차 전지나 어디든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시장 무너지면서 뭐 와르르 조정 나오면 그때는 진짜 멘탈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잘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잃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는 투자를 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뭐 정신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뭐 기회 비용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여줘서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속 시원한 이 장대 양봉 나와줘서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새벽까지 정말 요즘 그래서 정말 좀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평상시에 시장을 거의 못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새벽 시간에 계속 차트는 보긴 했거든요. 종가를 새벽에 확인하고 이제 막 그렇긴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좋은 모습 나와줘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자, 그러면 이제 매드팩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드팩토는 오늘 9%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매드팩토 요거 일목균형표 한번 다시 띄워볼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했을 때 일단은 매드팩토가 그 ABL 바이오보다 조금 아쉬운 게요. 아직 기준선 위로 못 올라왔어요. 딱 기준선에 살짝 못 미쳤죠. 기준선 위로 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또 구름대 위를 돌파해 준다면은 또 안정권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여기 68,000원 선은 안전하게 좀 뚫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서 매수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도 한 요만큼 한 70만 주 이상은 한번 좀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일단 오늘 뭐 9% 올랐고 다행히 6만원 선 위로 올라와줘서 정말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 매드팩토도 이제 올해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벡터 서팁과 머크도 지금 그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은 위드 코로나가 돼야 돼. 위드 코로나가 돼야지 매드팩토도 좀 더 기대감이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드팩토도 11월 달에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또 임상 발표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마 학회 기대감으로 오늘 같이 이렇게 오른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종목들 ABL 바이오하고 매드팩토는 일단은 구름대 위로 좀 올라와 주는지를 한번 체크하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SI 한번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 12일에서 13일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 한번 나왔네요. 52,300원 구간에서. 그러면서 지금 한 43 정도, 44까지는 올라왔는데 70 넘으려면은 아직 조금 더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에도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이 보조 지표 상으로는 유효하다.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매도 타이밍은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매수 타이밍만 계속 나왔네. 그러니까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겠죠. 전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세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추세선도 한번 그려보면은 고점들 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더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이어보면은 아직까지 조금 좀 더 상승이 나와야 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죠. 그래서 네, 한 8만 원대에 올라와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차트로만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냥 좋은 종목, 좋은 거 알면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싸면 사는 거죠. 싸면 사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차트로 보일 때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차트를 보고 있었다면은 이 라인, 요 라인을 지지해줬을 때,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지지해줬을 때 매수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오늘 그냥 뭐 또 매수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매드팩토는 오늘 기사도 있었네. 이제 봤네요. 뭐 루닛과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바이오마커에도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네요. 루닛이라는 기업과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은 매드팩토는 기관이 좀 들어왔네요. 기관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았네요.
오늘 한 20만 주, 20만 주, 20만 주 정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드팩토는 거리랑 이제 수량도 좀 그렇고 전체 수량을 좀 확인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드팩토는 이 추세선 좀 더 회복을 해 줄 때까지는 관망을 해보자. 그리고 이 구간 이런 구간들, 네, 이런 라인들, 딱 이 라인이 어디죠? 69,000원, 69,000원 뚫었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럼 매드팩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일봉만 볼게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오스코텍은 오늘 뭐 그냥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죠. 이렇게 계속 매수 타이밍 주고 있는데 일단은 오스코텍도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거래량도 그렇게 높지 않고 일단은 네, 그리고 여기 한참 남았죠. 이 구름대 위까지 가기에는 그러면은 일단은 이 31,000원 선을 좀 지지해주는지 여기 시가가 어디죠? 8월 11일 날 저가가 31,750원 31,750원 정도 지지해주는지는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그래서 일단 오스코텍은 요 정도만 좀 보도록 그리고 하겠고요. 최근에 이거 그 불공정 공시 그것 때문에 벌금도 냈어요. 이때 얼마죠? 1,600만원. 1,600만원 나한테 주지 이러면 아깝게 참 잘하지는 왜 그랬을까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노맨 컴퍼니. 지노맨 컴퍼니도 일단 0.41% 비슷한 흐름인데 일단은 이 RSI상 좀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지노맨 컴퍼니 약간 특징이네요.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길게 나오는 게. 그러네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은 지금 정도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내일 한번 매수해봐야겠는데. 근데 일단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는 점은 꼭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노맨 컴퍼니나 오스코테 뭐 다 주워 담을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노맨 컴퍼니는 일단은 올해에 그 머크 화이자와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을 올해에 이제 진입할 계획이 있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뇌질환 관련해 가지고도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보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은 또 안 오른 바이오 종목들도 찾으면서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도 이렇게 길게 매수 구간 주면서 바닥 다질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노맨 컴퍼니까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어닝 시즌인데 일단은 전자공시가 이게 화면이 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게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좀 나오는데 어디서 봐야 되지? 못 찾겠네요. 3분기 보고서 기간이 언젠가 궁금한데 어, 안에나 보니 딱 나왔는데 기간이 안 보이네요. 네, 뭐 일단은 그건 나중에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또 보고서 또 이렇게 봐야죠. 보면서 재무제표도 또 보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또 새로운 게 있나 그런 것도 좀 보고 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내일 또 카톡방으로 또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또 영상을 이렇게 늦게라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유한양행은 구름대 위로 완전히 올라왔죠. 구름대 위로 올라왔고 RSI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한양행도 일단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 이 66,000원 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면은 글쎄요 한 7만원대까지 도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좋은 모습 나왔던 네오 이문텍. 네오 이문텍이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름대 위를 돌파하고 이평선들 이렇게 모였을 때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 그리고 RSI상 이제 거의 이제 매도 타이밍까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불을 또 뿜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네오 이문텍은 약간 뭐 그 데이 트레이딩 정도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앞타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앞타바이오도 괜찮았네요. 앞타바이오 이때 긴 매수 구간을 주고 지금 RSI상 아직까지는 좀 더 오를 여력 충분히 남아있고 구름대 위를 돌파하면은 또한 6만원 선까지 도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월봉 지금 절반, 이게 힘은 좋아요. 지금 앞타바이오가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종목들 다 차츰차츰 갈 준비를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고캠 볼까요? 레고캠. 네, 레고캠은 아직 멀었네요. 레고캠은 아직 좀 멀었고 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좀 아쉽네요. 저 들고 있긴 한데 일단은 레고캠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올릭스가 이제 최근에 공시 있었는데 이때가 공시 나온 날이거든요. 10월 12일 날. 이때가 16% 상승하고 9%로 좀 마무리,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쉬웠는데 그거 다 잡아먹고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올릭스도 지금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릭스는 지금 이 라인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죠. 이 라인 지금 뚫었고 이제 그렇죠. 요런 구간들, 네, 요런 구간들 뚫고 올라가면은 구름대 위를 돌파했을 때 또 한번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올릭스도 일단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잡아먹고 올라갈 수도 있으려나? 그렇고요. 네, 이렇게 아래 꼬리 그리면서 월봉상으로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43,000원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지 월봉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영상 제 마무리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몇 개 종목을 또 추가적으로 봤는데요.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도움이 좀 되셨다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